네, 1월 셋째 주 매매 먹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특수건설, 포스코엠텍, 서전기전, 대유 이렇게 네 종목은 수익을 냈고요. 한찬제지 한 종목 손절해서 총 네 종목 수익 내고 이제 다섯 종목 매매해서 네 종목 수익 내고 한 종목은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차분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수소차를 중심으로 지금 뭐 수소차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수소차를 굉장히 밀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거의 한 3차 상승 정도 구간에 왔다고 싶었고, 저번 주에 이제 수소차 로드맵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시기가, 어, 혹시 꼭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봐야겠다라는 포지션으로 저희는 이제 수소차를 막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재료 소멸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였고, 뭐, 유니크나 풍국주정,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EM코리아 이런 애들은 거의 뭐 3차 상승 구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한번 크게 조정받으면, 그런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그때 공략하는 게 좀 더,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예상을 뒤엎고, 뭐,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를 한 번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수소차랑 같이, 지금 뭐, 대북주가, 대북주도 좀 괜찮고요. 오늘 보니까 물론 바이오주도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데 바이오주도 수급이 조금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좀 매매하기는 좀 그렇죠. 좀 대북주랑 수소차가 워낙 강해서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는, 우리는 이제 항상 시장에서 주도주 강한 애들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먹어도 크게 먹고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대북주, 수소차, 이 테마로 뭐 길면 뭐 한 달, 뭐 한, 제가 봤을 때 한 1분기까지는 지금같이 조금 테마주들이 설치는 장이 계속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지수들이 바닥을 다지고 턴을 하는 시점에서는 테마주들이 이제 힘을 조금 못 쓰고, 지수가 이제 턴을 할 때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주도주가 어떤 분야가 될지, 뭐 제약바이오가 될지, IT가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 메이저님들께서 요걸로 정했다 하고 가면 그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특수건설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건설이 이날 이제 계속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특수건설도. 근데 보면은 이제 이날 이렇게 세력봉이 출현을 했는데 종가가 만 25% 정도 되고 윗꼬리가 살짝 길긴 한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지금 여기가 이제 박스권을 종가가 일단은 이 전고점을 넘어서 안착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좀 삼아 볼 수가 있는 봉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었고요. 첫째 날 캔들이 이런 형태가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형태거든요. 세력봉 출현하고 다음날 거래량은 완전히 이렇게 급감하고, 상한가, 종가,
너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딱 이 근처에서 딱 단봉, 위아래 꼬리 도지 정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봉은 가장 좋아해요. 조정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봉 출현하면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다음날 1일차에 뭐 한 저점 부근 혹은 뭐 5일선 붙으면 5일선까지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고 힘이 좋고 이렇게 눌리는 모습보다는 고가놀이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좀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눌릴 때 사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포지션을 이런 상승장에도 계속 가져가게 되면 매매를 못 해버려요. 그래서 또 공격적일 땐 공격적으로 하고 또 공격적이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언제 잡지 이러고만 있었어요. 두 번째 날도 거래량이 급감했고, 이때 당시에 1월 10일이었는데 왜 매매를 안 했을까 싶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보고 장중에 뭐 전날에 관종을 드릴 때도 그렇고 장중에도 그렇고 이거 무조건 공략해야지 해놓고 또 놓치는 종목도 좀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다 보면 그랬고, 이제 좀 매매를 못한 상태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버렸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분봉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윗꼬리 부분에 물량을 털어낸 모습이냐 아니겠느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어요. 근데 보통 지금 같은 대북주 같은 힘이 좋은 테마가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이었으면은 더 많이 눌렸을 때 잡아 들어간다거나 더 많이 눌렸을 때 잡아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텐데, 특수건설은 그냥 느낌이 그냥 우리가 매매할 때 무조건 기술적으로 딱딱딱 해서 이런 봉 나오면 매매, 이런 봉 나오면 매매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매매의 그런 영역에 좀 들어와야 어떤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매매할 때는 물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법,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매매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이래서 매매했다 저래서 매매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감이 이 종목은 고가너리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날 조금 공격적으로라도 좀 잡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4일날 갭도 뭐 한 1.29% 떠서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좀 안 잡았을 자리긴 한데 공격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상승을 했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났다가 요렇게 이제 끝난 요런 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부근을 물량을 털어낸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보면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거지, 막상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량을 털어낸 모습이라고 보기는 물론 어느 정도 털어냈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물량 털고 빠지는 모습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공격적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짰고, 다음날 시가가 떴을 때 이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좀 보고 눌릴 때 잡아 들어가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눌릴 때 일단 매수는 여기서 했는데 좀 점심 지나서 이쯤 이렇게 매수했으면은 좀 더 완벽한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날 반등
오전장에 반등이 쭉 죽어 떨어져서 분할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매도 타점은 거의 이제 제가 드린 매도 타점은 거의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전고점 뚫고 날아가는 것을 기대할 때는 정말 드물죠. 이 종목 정말 강할 것 같다. 완전히 좀 큰 슈팅 한번 줄 것 같다. 이런 경우 좀 아쉬운 거는 웬만한 거 괜찮은 거 매매를 다 했는데 경농을 매매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 종목 개인 매매로는 매매를 했는데 뭐 대유랑 뭐 이런 애들 잡아 들어갈 때 경농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 애매하게 계속 그래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경농 같은 거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북주들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세력봉 출현하고 뭐 이런 눌림을 주질 않아요. 이런 눌림을 그냥 고가놀이로 이렇게 바로 가버려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고 다음 주 흐름을 또 조금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은 오지 않겠느냐. 다음 주 정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중후반 정도에 투매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농도 뭐 이때나 이때 그냥 사서 홀딩하고 있었으면 이거 먹는 건데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매수 사인을 못 드렸어요.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포스코 임텍 같은 경우는 자리를 줬죠. 세력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고 포스코 임텍 역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으나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윗꼬리는 아니고 워낙 대북주들이 좋고 물론 아직 전고점을 딱 시원하게 뚫어주고 안착하는 모습은 아니긴 해요. 근데 포스코 엔텍도 제가 아까 뭐 경농이나 이런 애들처럼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조정복 이쁘게 딱 나왔죠.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서 매도. 첫날 잡았군요. 저도 이제 다 기억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첫날 잡았네요. 첫날. 분봉으로 보면서 세력봉 출현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 딱 출현하고 그 다음날 시가가 좀 떠서 시가가 2.5% 정도 떠버리는 바람에 바로 잡긴 좀 무리가 있었고 떴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떴다가 보통은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눌릴 때 이렇게 잡아 들어가서 매수가 잘 됐죠. 물론 지지받는 거 보고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대북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긴 횡보 구간이나 완벽한 매수 타이밍을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잡고 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매수했고 전고점에 이렇게 매도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매도 타점이 어쨌든 수익 내면 장땡. 팔고 나서 더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팔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제 경험상에는 팔고 나서 더 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타점에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그냥 예상한 먹을 구간을 줬을 때 먹고 미련 없이 나오는 게 항상 옳은 판단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전기전도 세력봉이 출현을 하고 좀 바닥권이라 차트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막 A급 차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종목이긴 한데 거래대금도 꽤 많이 터졌고요. 세력봉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양봉이 아니라 아예 상한가로 마무리된 애기 때문에 바닥권이기도 했지만 이 종목도 느낌이 좀 좋았어요. 바닥권이긴 했지만 괜찮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요거보다 좀 더 많이 감소했으면 퍼펙트한 차트인데 이게 상한가 당시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이제 거래량이었고
거래량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터지긴 했는데 봉이 너무 이쁘죠? 이게 거의 정말 정석 도지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 나오고 조정봉의 정석. 이런 봉 나오면 다음날 혹은 이날 종가 베팅으로 무리가 없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 테마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이런 봉이 형성되면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 써지나요? 기법보다 항상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종목이에요. 안 되는 기법도 되는 종목에 갖다 들이대면 맞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리 좋은 기법도 안 되는 종목에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항상 종목 선정이 먼저예요. 이 종목이 갈 종목이냐, 가지 않을 종목이냐.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이 강한 재료를 갖고 있느냐,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매매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이 세력봉 눌림목 매매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종목이 진짜 워낙 많잖아요. 지금 대북주로 엮여서 힘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다 매매를 할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센 종목들만 이제 골라서 매매하고 있고, 제가 감이 오는 종목들,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종목들로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두 개만 삐끗 우리가 안 했어도 정말 수익 많이 냈을 건데, 이때 저의 예상은 테마주들이 투매가 한번 나올 구간이 되지 않았느냐. 정치 테마주는 수소차랑. 그래서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심정으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다른 것들을 좀 매매했는데 여기서 어긋나가지고 아유 진짜 요것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쵸? 아무튼 금방 뭐 손절 두 개 했지만 금방 또 복구하잖아요. 뭐 하고 있었죠? 서정기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세력봉 출현하고 5일선 깨면 이제 한 7.5일선이나 11선까지 조정이 나와야 그때 접근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3일차까지 일단 좋은 모습이었고 4일차에 얘가 5일선을 깼다가 다시 재돌파해서 안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거래량 계속해서 감소. 거래량이 감소하는 정말 정점에서 도지나 단봉 딱 출현하면 다음날 슈팅 크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4일차에 5일선 다시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 확인하고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요. 다음날 바로 슈팅 잘 나와서 서정기전 이쁘게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고점이 있으면 딱 여기서 팔긴 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매도 타점을 잡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절반 매도하고 돌파하고 나서 매도하려고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었어요. 좀 세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각보다 이 부근에서 호가창의 모습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리딩하면서 좀 애로사항인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개인 매매면은 진짜 여기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리딩이다 보니까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쪽지 쓰고 있으면 얘가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쪽지를 이제 나머지 절반 매도합시다 라고 쓰고 있는데, 쓰고 있으면 가격이 또 한 여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리딩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한창제지인데요. 얘는 굳이 매매를 안 했어도 됐을 법한 종목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네요. 얘가 이때 당시에 정치 테마주가 한 템포 좀 죽었다가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한다는 소식으로 거래도 많이 터지면서 거의 T상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얘가 시가가 이 정도 떠서, 만약에 얘가 형성이 시가가 이 정도 떠서 여기서 윗꼬리 달고 이런 음봉이었다. 만약에 윗꼬리 이렇게 달고 그랬으면 얘 진짜 아예 접근했을 리가 없거든요. 내가 시가 개파락한 다음에 윗꼬리 이만큼 달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거래량도 막 엄청 터졌다고 보긴 그렇고. 근데 그 다음날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모습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또 끼가 워낙 좋은 종목이라 한번 또 이런 정도 슈팅 탁 주고 여기서 다 이렇게 뭐 잘하면 또 여기까지도 해가지고 이 부근에서 물량 딱 제대로 털고 팍팍 그냥 이렇게 그냥 시세에 딱 죽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뭐 매수하자마자 정말 근데 이제 이런 자리는 일봉 차트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는 절대 분할 매수하는 구간 아닙니다. 짧게 정말 절대 분할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이런 데서 분할 매수했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시세를 다 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수직낙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얘가 끼가 진짜 워낙 좋았던 종목이어서 장대 양봉 하나 정도 마지막 불꽃 정도 기대하고 이제 들어갔던 건데 요거는 돌이켜보니 굳이 매매하지 않았어도 괜찮은 매매였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손절선을 미리 짧게 드리고 들어갔어요. 아주 짧게 손절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절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대유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 봉이 뭐 물량을 전부 털고 나갔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의 테마,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지금의 수소차나 대북주 같이 강력하지 않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매매 안 해요. 근데 최근 뭐 수소차 대북주들은 진짜 묻지마 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승률들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윗꼬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다음날 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채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도 좀 기대하고 대유를 이날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5일선을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매수할 당시만 해도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가를 어디다가 제가 드렸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원래 매수가는 이쯤 드렸을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조정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장을 보고 있자 하니. 그래서 이때 그냥 밥 먹으러 가기 전이었던가 제가. 그래서 매수 사인 드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뭐 매수하자마자 그 수소차 풍국조정이었던가요? 풍국조정이 유니크였던가요?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수소차 쪽으로 갑자기 돈이 확 쏠리면서 대북주도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뭐 그렇게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팅이 나와서 1차 매도가 여기였고 2차 매도가 여기였는데 2차 매도가까지 못 줄 것 같아서 그냥 1차 매도 부근에서 전량 매도 처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비교적 깔끔하게 좀 매매가 됐는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테마주들로 활기치는 시장 대비 저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만족스럽진 않다. 지금은 단타 매매하기 되게 좀 좋은 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의 우려는 지금 누가 봐도 과열이에요. 누가 봐도 과열입니다. 여기서
더 오른다. 혹은 뭐 한두 달 더 이렇게 테마주들이 설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가기는 힘든 상태가 아닌가. 대부분 뭐 물론 후발주들이 계속해서 1차 상승 나오는 이제 후발주들이 생겨주고 있고 그런 또 후발주들이 종목들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보통은 이제 대장주들이 딱 치고 나가고 후발주들 나와서 보면 관종에 넣으려고 보면 조금 삐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좀 허접해 보이고. 근데 대북주랑 수소차 보면 후발주들이 나와도 막 거래대금 막 몇천억씩 실리고 기본 500억 이상씩 실리고 하는 것들 보면 이제 확실히 테마가 정말 엄청 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다음 주 중반부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올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 막 계속 올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먹었으면 잠시 좀 템포 쉬었다가 흐름 보고 다시 접근하고. 그러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배 터지게 먹을 땐 진짜 배 터지게 드시는데 또 그만큼 두드러 맞을 때는 죽기 전까지 두드러 맞아요. 근데 저는 단기 매매를 하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배 터지게 먹고 죽을 때까지 맞고 이런 거보다는 먹을 때도 적당히, 손실 볼 때도 적당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하면 하락장에서도 크게 당할 일이 없어요. 물론 막 화랑장에서 배 터지게 먹을 일도 없지만.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막 이 벌고 잃고 하는 사이클이 큰 매매보다는 이 고저가 적당한,